안녕하세요, 도빌가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기를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모종을 데려와 봤습니다. 이 딸기 모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받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태평농장이라는 곳에서 저는 그냥 킹스베리 딸기를 주문을 한 건데 일단 포장 상태도 너무 좋았고 안에 설명서를 정말 성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집에서 베란다에서 딸기를 키워보실 분들은 태평농장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딸기 모종을 집에 있는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서 이제 한번 키워볼 거예요. 베란다에다 두고 키워볼 건데 생각보다 딸기가 집에서 키우기 쉬운 그런 작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본 적은 없지만 왠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촬영일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딸기 보통 언제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먹을 수가 있나요? 보통 겨울에 많이 딸기가 판매가 되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딸기가 겨울이 제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어린 학생분들 중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원래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이 딸기도 이른 봄에 이렇게 싹을 틔운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보통 5월에 수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노지 딸기라고 부르고 저희가 이제 겨울에 딱 이맘때 딸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겨울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의 기술이 좀 발달을 하면서 하우스 재배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 우리가 딸기를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봄에도 딸기가 나오고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딸기가 겨울에 열려야 굉장히 맛있게 열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펴서 이렇게 딸기 열매가 될 때까지 그 봄에는 30에서 35일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열매가 익게 되는데 겨울에 조금 이제 추운 곳에서 이 열매가 생성이 되려면 봄에 비해 2배가 걸리는 이제 한 70일 정도에 걸려서 열매가 서서히 익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도와 색깔이 자연스럽게 달고 더 빨갛게 그렇게 익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딸기를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봄에 생산된 딸기가. 그래서 저도 그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베란다에서 지금부터 이 딸기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딸기를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화분 안에 이렇게 작은 모종이 이렇게 심어져 있고 밑에 보면 새 뿌리들이 이렇게 자라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겨서 이제 키우면 되는데 이 딸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모종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냐면 이 딸기 씨앗부터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으로 번식을 했을 경우에 이 딸기의 고유 성질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킹스베리 딸기가 있고 설향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딸기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딸기 모종을 만들 경우에 그 어미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서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 딸기는 이제 키우다 보면 이렇게 런너라고 해서 기는 줄기를 만든 다음에 그 끝에서 새끼촉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보스턴 고사리도 그렇고 점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런너를 내서 새끼촉을 키우는데 그런 것들을 떼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만약에 이 딸기가 잘 크면 개체수를 좀 많이 늘려서 딸기를 좀 많이 생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뿌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실뿌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핏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펄라이트, 이 하얀색 알갱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 딸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딸기 농장을 한번 견학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위에서 관주를 하기보다는 이제 아래에서 저면 관수 형식으로 이 딸기에게 수분과 양액을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얘는 좀 촉촉한 흙을 좋아하면서도 물이 좀 잘 빠져야 하는 그런 환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 빠짐이 좋은 그런 흙으로 한번 배합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원예용 상토와 이거는 요즘에 제가 또 많이 쓰기 시작한 배양토예요. 거기다가 산야초 이렇게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물을 줬을 때 물이 금방 빠질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배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분의 크기가 넉넉하게 크면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깊은 화분보다는 살짝 높이가 낮고
그리고 이제 넓이가 넓은 요런 사실 세숫대 같은 형태의 화분을 쓰면 좋지만 지금 집에는 그런 화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요런 슬릿분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슬릿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슬릿분은 물구멍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칼집처럼 이렇게 나 있잖아요. 조금 새 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좀 제가 쓰던 걸 갖고 와서 더러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뿌리가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적으로 중력의 방향대로 아래로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이 화분 바닥에 닿으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이 화분 가장자리 아랫부분에 둘둘 말리게 되는데 그거를 뿌리 서클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점은 이런 뿌리들이 빛을 만나게 되면 이 빛을 피해서 자꾸 깊숙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자라나는 방향을 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슬릿분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 뿌리들이 아래로만 뭉치지 않고 화분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딸기 모종을 심어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려운 건 없지만 이 딸기를 보시면 아주 일자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휘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다 심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이쪽 방향에 붙여서 심으면 이파리들이 자라날 공간도 조금 확보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요 이렇게 누워져 있는 요 방향대로 이렇게 딸기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 같은 거 좀 자라게 할 때도 조금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조금 넣고 이렇게 모종을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저는 항상 여기까지만 흙을 채워줄 거예요. 물 같은 것도 좀 자주 주고 많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너무 높이까지 심으면 물 줄 때 흙이 다 넘쳐버려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뿌리는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많이 돋아난 상태여서 제거를 하거나 다듬어 줄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남는 공간에 배합한 요 흙만 채워주고 오도록 할게요. 얘는 뭐 키우기가 너무 쉽다고 해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심으실 때 이런 이파리가 나오는 이런 거를 기부라고 하는데 요게 너무 이렇게 흙 안에 들어가도록 심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 화분을 썼고 배합도도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을 천천히 주면서 흙이 좀 다져지게도 해주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 물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위에 이렇게 물이 계속 차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물 빠짐이 좋으면 사실 매일 물을 줘도 통기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렇게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딸기를 키우기 시작하시면 초봄쯤 되면 딸기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요 딸기가 좀 꽃이 피거나 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면 또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